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30일입니다. 오늘 시장에 눈길을 끈 주요 기업 리포트들,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정리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나온 증권사 리포트들을 쭉 분석해서요.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 위주로 한번 선별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오늘 보니까 긍정적인 전망, 그러니까 상향 리포트가 꽤 많던데요. 네, 맞아요. 오늘 목표 주가가 올라간 소위 상향 리포트만 20건이나 나왔습니다. 20건이요? 와, 많네요. 어디가 좀 눈에 띄었나요? 아무래도 가장 주목받은 건 역시 반도체, 특히 AI 관련주들이었어요. 아, 그럼 역시 SK 하이닉스 얘기군요. 목표가가 37만 원까지 나왔다고 제가 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여러 증권사에서 동시에 목표가를 올렸는데요. 핵심은 역시 HBM, 아시죠?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특히 그 차세대 HBM 풀에 대한 기대감, 이거랑 AI 서버 수요가 계속 강할 거다, 이런 분석이 많았어요. HBM4요? 이게 기존 거랑 많이 다른가요? 네, 그렇죠. 이전 세대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나 용량을 크게 늘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AI 모델 학습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SK 하이닉스가 이 시장을 계속 주도하면 앞으로 몇 년간은 정말 독보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거죠. 아하. 그래서 현재 주가보다 한 20% 이상 오를 여력, 그러니까 업사이드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렇군요. IT 부품 쪽은 어떻습니까? IT 소부장 쪽에서는 TLB가 HBM용 인쇄 회로 기판, PCB 수혜주로 딱 부각되면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AI 열기는 정말 식을 줄을 모르네요. 근데 들어보니까 K푸드 열기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삼양식품 목표가도 크게 올랐다고요? 네, 삼양식품은 무려 165만 원까지 목표 주가가 상향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165만 원이요? 네, 해외에서 그 불닭볶음면 인기가 정말 대단하잖아요. 아, 그렇죠. 이게 3분기가 보통 수출 성수기인데 거기다가 4분기에는 밀양 2공장 가동 효과까지 더해질 거다. 이런 기대가 아주 큽니다. 이런 해외 성장세는 당분간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듣고 보니까 인프라나 원전 쪽도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현대건설 같은? 맞습니다. 현대건설은 그 사우디 네움시티 프로젝트 수주 기대감도 있고요. 또 소형 모듈 원전 SMR 사업에 대한 기대까지 붙으면서 목표가가 11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DLENC 역시 주택시장 회복 기대감에다가 수처리 같은 신사업,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고요. 증권가에서는 이런 인프라나 원전 관련 수주 소식이 빠르면 여름, 늦어도 초가을 사이에는 좀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도 하더라고요. 아, 시기까지요? 네, 그래서 관련 뉴스 흐름을 잘 보면서 미리 좀 사뒀다가, 그러니까 선취매죠. 그랬다가 실제 뉴스가 나올 때 나눠서 파는 분할 매도 전략도 언급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전략까지? 전력기기 쪽도 빼놓을 수 없죠. HD 현대일렉트릭 실적이 계속 좋다고 들었는데요. 네, HD 현대일렉트릭은 초고압 변압기 수주 잔고가 역대 최대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 주가 57만 원으로 상향됐고요. 2025년, 2026년까지도 아주 높은 이익 성장이 기대된다, 이런 분석입니다. 꾸준하네요. 네, 이외에도요, 조선 분야의 HD 현대중공업 특수선 쪽, 또 에너지 분야 두산의 연료전지, 2차 전지 소재의 포스코 퓨처엠, 내수 쪽 보면 신세계 면세나 APR의 미국 성장, 또 금융주에서는 우리금융지주, 편의점, BGF 리테일, GS 리테일까지 정말 다양한 섹터에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도 메모리 반등 기대감으로 상향 리포트에 포함됐고요. 정말 많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기업에 좋은 소식만 있었던 건 아니겠죠. 반대로 목표 주가가 내려간 기업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총 7건 하향 리포트가 있었는데 어떤 이유들이 있었을까요? 네, 주로 자동차하고 관련 부품주에서 하향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자동차요. 네, 기아, 현대차, 그리고 넥센타이어, SL 같은 종목들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미국 관세부가 우려예요. 이게 계속 발목을 잡네요. 아, 관세 이슈.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인가요? 예를 들어서 기아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정말 25% 관세가 부과된다. 이러면 2025년 이익이 무려 18%나 감소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어요. 18%요? 네. 이건 정말 튼데요. 네, 상당한 타격이죠.
현대차는 이 관세 우려에 더해서 전기차 EV 수요가 좀 주춤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같이 작용했습니다. 넥센 타이어는 여기에 원재료 가격 부담까지 더해졌고요. 자동차 쪽은 좀 걱정이 되네요. 배터리 쪽은 어땠습니까? 셀 업체들도 하향 조정이 있었다고요. 네, 배터리 쪽도 좀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삼성 SDI하고 LG에너지 솔루션도 목표 주가가 내려갔어요. 삼성 SDI는 그 북미 신규 법인의 초기 적자가 좀 계속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지적됐고요. LG에너지 솔루션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아시죠? 네네, IRA. 네, 거기에 따른 세액 공제 규모가 혹시 예상보다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반영됐습니다. 아, IRA 세액 공제 규모 축소 가능성이요? 이것도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오늘 나온 이 리포트들을 종합해서요. 투자자 여러분들이 딱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 몇 가지만 좀 짚어주시죠. 네,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역시 AI와 HBM 모멘텀, 이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SK 하이닉스나 TLB 하반기 실적 개선의 기대는 계속 지켜볼 만합니다. 특히 SK 하이닉스는 7월 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실적 시즌이 다가오니까요. 그렇죠. 둘째는 삼양식품으로 대표되는 K푸드의 해외 성장 스토리. 이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점이고요. 네. 셋째, 현대건설, DANC 같은 인프라, 원전 관련 기업들. 이 기업들의 수주 소식이 언제 나오는지 이걸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취매, 후 분할 매도 이런 전력도 고려해 볼 수 있겠고요. 타이밍이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넷째는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전력기기 업체들의 실적 흐름 아주 견조한데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자동차 관련주는 당분간 이 관세 이슈가 주가에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향후에 미국 현지 생산 계획 발표라든지 이런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면 또 반등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온 증권사 리포트들의 핵심 내용을 정말 빠르게 잘 짚어주셨습니다. 자, 시장에는 늘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죠. 그리고 오늘 저희가 드린 정보는 투자 결정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결국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이지만 그래도 꾸준히 정보를 살피고 분석하신다면 분명 좋은 기회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저희 분석이 투자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여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엇갈리는 전망 속에서도 분명 기회는 존재합니다. 하반기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나가실지 긍정적인 마음으로 차분히 한번 고민해 보시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